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채권 ETF 정리, 월배당을 주는 SHI, IEF, TLT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채권 ETF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많이들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채권 ETF에는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월배당을 주는 미국 채권 ETF인 SHY, IEF, TLT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영상을 나눠서 다음 영상에는 제로 쿠폰 미국 채권 ETF인 ED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쿠폰 금리, 월배당을 주는 미국 채권 ETF는 총 3가지가 있고요. 채권이라는 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만큼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그걸 쿠폰 금리라고 해요. 월배당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쿠폰 금리를 지급해 주는 미국 채권 ETF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로 쿠폰은 최근에 좀 나온 개념이라 일반적으로는 쿠폰 금리를 많이 사용한다 보면 되고, 단기채와 중기채, 장기채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미국채의 만기 날짜에 따라서 1에서 3년 정도의 만기를 가지는 미국채들을 묶은 것을 단기채라고 하고, 7에서 1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것을 묶은 것을 중기채라고 하고요. 20년 정도 전후로 있는 미국채를 묶은 것을 장기채라고 해요. 단기채에는 SHY가 있고, 중기채에는 IEF, 장기채에는 TLT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이름이 아이쉐어고 1에서 3년 미국채 ETF라고 써있고 SHY. 3가지 ETF들은 모두 다 운영사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로 쿠폰 미국 채권 ETF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유명한 게 뱅가드에서 나온 EDV ETF고요. 만기는 TLT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초장기 미국 채권 ETF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3번의 이유에 의해서 미국 채권을 편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요. 투자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미국채 ETF별 어떤 상황에서 투자하는지 한번 이유를 적어봤는데, 먼저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이유 있잖아요. 그냥 돈을 가만히 집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으니까 인플레이션에 해칭이 안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도 해칭하기 위한 목표로 이자라도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하는 거죠. 저축하고 싶은 통화가 원화가 있을 수 있고 달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달러를 저축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달러를 환전해서 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달러를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죠. 이자를 받는 이런 달러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예적금을 하는 안정적인 운영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수요로 SHY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채권은 가격이 금리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단기채 채권 ETF를 하면 이자도 받겠지만 이자 말고도 그냥 주식처럼 채권의 가격 자체도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했을 때 SHY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이유는 비슷한데, 은퇴 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월수입이 필요할 때는 IEF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자산 분배 시 안전자산으로서 편입하는데 수비적 입장으로 할 때는 TLT,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시 안전자산으로서의 편입을 공격적으로 한다면 EDF를 쓸 수 있는데요. 미국채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음해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해칭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해칭으로 미국채를 쓰게 되는데, 요 3가지는 다 똑같은 이유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의 상태가 30대나 40대라서 장기 투자할 기간이 많고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4번이나 3번처럼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를 할 거고요. 대신에 MDD라고 손해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IEF는 중기채로서 SHY보다는 변동폭이 훨씬 큰데 TLT보다는 변동폭이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60대고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만 높으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수익률을 원하는데 손해가 나는 건 또 많이 나는 건 싫다, 이랬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채권의 양도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고 그 채권의 변동성도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 채권 ETF는 쿠폰 금리가 있는 경우 월 수입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채권 ETF인 IEF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주식 ETF도 배당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월 수입을 받으면 노후의 안전적인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쓸 때는 TLT보다 좀 더 선호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F도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거고, 보통의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과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 현금 흐름, 이거를 모두 다 갖춘 게 TLT고요. EDV는 수익률은 조금 높지만 손해날 확률이 높고 현금 흐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 비중도 높여야 되고요. 조금 더 고급 사용자용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싶다 할 땐 EDV를 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은 쿠폰 금리를 주는 월배당 미국 채권 ETF만 비교해 볼게요. 미국 채권 ETF를 비교해 보면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줄이 단기채 SHY고요. 여기 녹색 어두운색 줄이 중기채 ETF인 IEF, 맨 위에 노란색이 장기채 ETF인 TLT예요. 보시다시피 2004년부터 쭉 2020년까지 16년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어느 정도는 주식처럼 우상향을 하죠. 주식보다 우상향하는 양은 작지만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고요. 장기채일수록 훨씬 변동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죠. 그리고 단기채는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상승폭이 낮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7년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잖아요. 이때 보면 채권들이 다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인하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금리 저점을 찍고 다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TLT나 IEF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SHY는 그때도 기울기가 떨어지는 폭이 낮죠. 그래서 SHY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금이나 적금의 성격으로 미국채의 단기채를 투자할 때는 이런 시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혹시 몰라서 반대로 투자했더라도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채 SHY는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거, 그냥 은행 이자 같은 이자 수입에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시세 차이까지 노리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ETF고, 중기채 IEF는 보시다시피 주식과 반대로 가는 음의 상관관계도 TLT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생각보다 크죠. 변동성이 있어야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SHY보다는 포트폴리오 수익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 역할을 좀 더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죠. 다만 TLT보다 변동성이 작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소득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ETF라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으로서는 TLT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TLT가 가장 유명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장기채라서 변동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고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도 주식과 가장 크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같이 배분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수익률 향상과 MDD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채권 비중으로서의 안전자산으로 기본적인 채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TLT 소개 영상만 따로 먼저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TLT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가지 미국채가 있고 공부를 해놔야 이런 미국채들은 어떨 때 쓰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용은 거의 TLT만 하셔도 무난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ETF라 보시면 돼요. 제가 안정추구형이라 적었죠. TLT는 변동성이 크니까 높은 수익률도 보장을 해주지만 반대로 이제 쿠폰 금리라고 월배당 이자를 일정 지급을 해주잖아요. 이자도 장기채, 중기채, 장기채 중에서 장기채 이자가 제일 높거든요. 그게 위기 때 처음에 위기 초반에 유동성이 마르거나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반대 자산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 금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이지만 초반에는 많이 떨어져요. 유동성이 없어서 현금이 최고일 때도 있어요. 근데 TLT는 다른 배당 주식 ETF와 같이 배당금이 나오니까 분배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현금 수요를 커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EDF 이자가 없는 미국채는 제대로 작동할 때는 TLT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만 자체적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말라가는 순간에는 좀 더 투자자들이 속이 탈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날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고 미국 주식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가격을 보니 특이하게 모든 자산들이 다 떨어졌어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원유도 떨어지고 상품 중에서 쌀만 오르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날에는 현금이 최고겠죠. 근데 TLT는 이런 날에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있다는 거죠. 근데 EDV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자산 배분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하나씩 자세히 보면 달러 예적금 플러스 알파로 사용하는 SHY. SHY는 요 파란 줄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만기가 1년에서 3년짜리인 단기 미국채를 모아서 운영하는 ETF고요. 변동폭이 가장 낮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투자할 때 그냥 달러 적금이나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코스트온라인 달걀명을 제가 넣었는데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해도 돼요. 2019년 내내 이쪽 시기였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도 최저점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는 SHY가 달러 예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줘요.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 있죠? 금리가 저점을 찍고 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달러 예금을 가지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어느 정도의 투자의 기본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SHY를 매수하시는 투자자는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이게 변동폭이 작고 다른 미국채보다 안전하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SHY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고점에서 저점 가는 구간에서 달러 예적금보다 더 수익률이 높고 달러 화폐보다도 수익률이 높겠죠. 금리 인상기에는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해서 잘못했다 해도 완전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 결국에는 우상향하긴 해요. 손실폭도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은 IEF, 안정적인 월수익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중기 미국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ETF예요.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요. 장기채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라 보시면 되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자산 배분 시 사용할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TLT보다 기대 수익은 낮아요. MDD 대신에 최대 손실폭도 낮아요. 이득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손해도 거의 없는 거죠. TLT보다는요. 그래서 IEF는 은퇴 후의 자금관리 같은 안정성을 추구한 포트폴리오 운영에서 TLT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섞어서 보통 많이 써요. IEF랑 TLT의 비중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IEF를 쓰게 되고 저도 몇 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채권 투자를 처음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보통 모르면 반반씩 사잖아요. IEF도 그냥 같이 샀어요.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저한테는 TLT만 있어도 되겠구나 해서 요새는 IEF는 운영 안 하고 TLT만 하고 있어요. TLT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산 배분 시 국채 ETF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 주식과 가격 움직임이 반대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음의 상관관계는 주식과 미국채가 있어요. 국채가 회사채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회사채는 국채와 주식의 중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국채가 회사채보다 높은 거죠. 국채는 미국채일수록 좋고요. 환노출일수록 좋고 장기채일수록 유리해요. 이럴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크고 주식과 더 반대로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자산 배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내에 주식과 채권을 분배하면 채권은 포트폴리오 내에 변동성을 낮춰주고 최대 손실폭인 MDD를 낮춰주어서 장기 투자 시에 유리함을 주거든요. 수익률도 높지만 안정성까지 주게 되죠. 장기 투자 자산 배분 시에는 꼭 미국채 ETF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TLT라는 거죠. 자산 배분 시 안전자산. 만기 20년 정도 되는 장기 미국채를 모아서 운영하는 ETF고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가 크고요. 변동성도 커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자산 배분 시 사용하고 IEF랑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이 훨씬 높지만 MDD도 높아요. 손해가 날 확률도 높고 최대 손실폭도 높죠.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TLT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필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이나 투자에 익숙치 않으신 분, 그 다음에 보통의 일반 투자가들은 TLT만 해도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가는 거죠. 그리고 쿠폰금리 월배당을 주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위기 시에 최고의 안정성을 보여요. 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기도 하고 주식과 채권이 같이 떨어지고 금이 오를 수 있을 거고요. 촬영을 하는 오늘처럼 주식, 채권, 금이 다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위기 시기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이 떨어지거나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월배당을 주니까 배당주 투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나눠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고의 안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는 것까지 더하면 가장 큰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일례로 IMF 때 환율이 엄청나게 솟았을 때 TLT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환율까지 더해져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자산 배분 투자에서 안전자산으로 사용할 때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건 EDV예요. 제가 요거는 EDV와 TLT, 부는 S&P니까 주식이죠. 이 세 개를 한번 이어봤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볼게요. 노란색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S&P가 쭉 우상하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거의 15%, 20% 정도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검정색인 TLT는 TLT와 노란색의 관계를 보세요.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주식이 위로 올라가면 TLT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TLT가 위로 올라가면 주식이 아래로 떨어져서 현재는 TLT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근데 EDV 보세요. TLT인 검은색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변동폭이 훨씬 크죠. 그리고 주식이 올라갔을 때는 훨씬 많이 떨어지죠.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훨씬 많이 오르죠. 그래서 변동폭은 최고예요. 대신에 쿠폰 금리라고 현금 흐름이 없죠. 금리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포트폴리오에서 하는 거고요. EDV가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유명해진 게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 장기 채권으로 EDV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DV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EDV는 조금 더 잘 활용해야 되는 게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현금 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현금 파트가 올해더 포트폴리오에서는 팁스라고 물가 연동체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현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있어서 EDV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더는요. 근데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주식도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나 배당 위주로 돼 있고요. 채권도 다 배당으로 돼 있어서 저는 모든 자산이 다 배당이 나오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TLT를 쓰고 있고 EDV를 아직까지 편입할 생각은 없지만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EDV라는 것도 있고 EDV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안내를 해봤고 EDV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도 이만 마쳤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날에 오늘은 또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미국 기준금리 영상을 찍으면서 태풍의 눈에 있다고 했잖아요. 위기 한가운데 이제 위기 한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모든 자산이 떨어졌는데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잘 기록해보고 필요한 스터디와 노력들을 차근차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